대통령의 의지나 의중은 훨씬 더 많은 중도 또는 보수적 인사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정 운영에 동반자로 왔으면 매우 좋겠다. 여러분들 네 분이 아주 잘 아시는 분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고 있던데 그분은 원래 보수 패널이에요. 이제 받고 있고 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더 폭넓게 좀 가져가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국힘하고도 극우로 치닫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 뭔가 포용적인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장모 씨 아니에요? 장모 씨? 장모철 씨인가요? 김모 씨 같은데, 김모 씨. 김모 씨는 이제 민주당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장모철 씨 맞나요? 아이고 뭐 그런 질문 아니면 어떻게 그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저 궁금한 것이 자, 예. 주제를 좀 넘기려고 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보수 쪽의 인사를 많이 채용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국정 철학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국민 통합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은 요즘에 있습니다. 예, 이해운을 보면서. 예, 그렇죠.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도 괜찮고 보수적 성향이고 나와 정책적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것인데 이해운 의원 문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얼마나 강하게 오늘 비토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면서 이해운 전 의원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온갖 갑질, 막말, 투기, 불법 행위에 대한 면피성 발언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의혹을 해명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 자체를 후보자가 보이콧한 상태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맹탕 청문회이자 국민 스트레스만 키우는 청문회가 됩니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물론 일요일 날 어제 오후 3시에 다 제출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만 한밤중에 내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출한 기록이 다 있고 더 찾아서 더 드리겠습니다. 자, 국힘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아예 못 열겠다라고 이렇게 파행을 선언한 이유부터 일단 짧게 설명해 주세요. 왜 파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상황이 될 것 같지 예. 않겠습니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니들은 왜 그런 사람을 5번씩이나 공천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이 다 보면 또 윤석열하고 관련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국힘당의 다른 어떤 정치인들과 관련돼 있거나 결국 그러니까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민망하겠죠. 자기들이 배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리나 범죄의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혐의들이 본인들이 자당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그동안 아무런 문제다 없이 그냥 덮고 지나갔다. 근데 이걸 또 끄집어내.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들 것도 많으니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민망한 상황 안 만들려고 보이콧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는 순간 이것은 이제 양날이 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왜 이렇게 지금 보이콧?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5번은 국민의힘 후보였잖아요. 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본인들이 검증한 건데 예. 거기에다 이의를 대지 못하니까 요즘에는 그러죠. 답변서를 15%밖에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75%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그럼 청문보고서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가였는데요.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를 이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재송부 요청을 재송부 하죠. 요청을 한 다음에 예. 1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임명을 할 것인가라는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심이 이혜훈 일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민심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뭐 제출되지 않아도 임명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 예상합니다. 이혜훈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 배은경 팀장님 좀 틀어주십시오. 이혜훈 의원.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물론 일요일 날 어제 오후 3시에 다 제출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만 한밤중에 내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출한 기록이 다 있고 더 찾아서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지금 막 의혹을 많이 사고 심지어 불법이어서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저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 한번 받아보겠다.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 의혹 제기나 제출할 만큼 제출했다. 3, 40년 전 자료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기가 저렇게 생겨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니들 나보다 심하지 않았어? 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니들보다 나을걸? 이런 자신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 근래 보기 드물게 되게 좀 다소곳하세요. 근데 다소곳이에요. 지금 결기가 막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평소에 다소곳하신데 비해서는. 예. 근데 그게 결기가 있는 모습인 예. 것 같아요. 보시면은 힘이 빠지거나 맥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조용한데 되게 지금 강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 것 같아요. 좀 화가 나 있다는 느낌도 있고, 진짜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해서 완전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있어서 청문회 엄청 재밌겠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청문회 되게 기대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시청률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이제 뭐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 장면을 못 봤고 그리고 이제 검증의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3분의 1, 우리가 검증 1이라고 치면 3분의 1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한 것이고 3분의 1은 또 언론의 지금 검증 기간인 것이고 그때 지금 뭐 이런 것도 나온 네.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공식 절차인 청문회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해명을 일단 들어보고 네. 방어권 차원에서도 이게 오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비방록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송원석 의원이 뭘 물어봤을 때, 의원님도 옛날에 그거 있으셨잖아요. 뭐 이렇게 반격해 버리면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들도 있고 치부가 있다 보니까 이혜훈의 반격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비망록이 2017년도에 작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20년도, 2024년도 총선이 2번 있었는데 이혜훈 의원 국민의힘 측에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다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혜훈 후보 측이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것도 당신들 아까 그 장용진 기자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당신들은 깨끗해? 그러니까 당신들을 청문회 열어서 나한테 질문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더라도 매우 공격적으로 논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끌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태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이혜훈 전 의원은 의원대로 엄청나게 강력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서면 정치고 뭐고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통 큰 싸움이 아닌데 두 가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자 청문회가 파행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의견 좀 준비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다.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의견 주시면서 그 뒤에 아예 끝장이 나버렸을 때 청문회가 파행이 됐을 때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준비된 분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실의 의지는 뭐 임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네. 본인의 해명이나 소명을 봐야 된다. 그게 공식 남아있는 기구의 뭐 절차잖아요. 예, 예. 그 절차는 다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의 보도에 뭐 좀 부정확한 것도 있고 본인이 자료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는 보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이 혹은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혹은나 그 과정에서 뭐 거짓이 있거나 하다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여론의 흐름을 그냥 마냥 무시는 할 수는 없을 네,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끝까지 이제 여론은 지켜보겠지만 임명했던 것에 대해서 절차는 좀 밟아 주세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집권 여당에도 몇 차례 부탁을 했다고 저는 확인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절차는 좀 밟아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당에서도 개별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들어갔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국힘에서 이걸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의외의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국면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좀 대통령이 이제 선택해야 돼. 이 상태에서도 임명을 거절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임명을 감행할 것이냐, 이제 강행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장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를 안 열었다면 글쎄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모를까. 아예 열지를 않았다면은 굳이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임명 안 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니, 국힘당에서 정면 승부를 피한 거잖아요. 피했는데 승부를 안 하게 본인들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며요. 왜 자료 탓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망로 까시지 뭐. 그랬으면은 자료 안 냈더라도 글쎄 청문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인사청문회 나오는 후보들이 뭐 자료 다 냈나요? 그때도 보면 50% 미만으로 냈네,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는 자기들 국힘당 측에서 뭔가 물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임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신 것도 한번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저희들이 처음 사실상 이 주제를 가지고 임명 감행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정자 선생님은 자진 사퇴, 그리고 당연히 철회해야죠. 정재건님. 현역 할미님께서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국진당을 오히려 박살낼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요. 박영진님은 본인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PWS님은 청문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효신님께서는 임명한다. 이런 것이고요. 청문회를 봐야 한다. 1954 말띠님 이렇게 주셨고 사퇴가 답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와서 임명 철회하는 것은 여당이 안 좋다. 빵이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철회해라. 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한테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알아서 사퇴하는 것이 좋다. 은브레드님. 귀남님도 자진 사퇴가 맞다라고 보시고요. 국진당이 원하는데 지명 철회 뭐 이런 말씀 주셨고, 자 청문회 가서 국힘의 실제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 청문회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 김종환님 대체로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 대통령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철회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하면 민심을 살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힘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임명을 하라고 공간을 열어주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임명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론으로 공이 넘어가 있는데 여론을 안 듣겠다라고 국힘당이 해버리니까 오늘 보이콧은 국힘당으로서는 전략적 전술적 실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이잖아요. 이미자 의원입니다. 네, 예. 그럼 민주당 쪽에 간사한테 넘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문회에서 빠지겠다. 니네 알아서 다 해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청문회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라 라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운 후보만큼 민주당 측에서도 아니면 그 진보 측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지명이기 때문에, 임명이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잘하는지 기회를 줘보고 일 잘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회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칼을 빼들고 철회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칼을 빼들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 철학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재섭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철회든 임명이든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지금 일단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국민의힘 측이 죽어도 안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 다 넘겨도 되는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면이 이제 바뀐 거예요. 자진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보자고 했는데 청문회 와서는 국힘이 갑자기 타오를 던져버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혜원 측 사퇴 안 합니다. 예우는 사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지. 사퇴 자기 절대 이미 안 합니다. 끝났는데 청문회를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아까 그 제가 영상을 2번 보자고 했던 거는 그 결기 이런 것들이 저는 예원 의원하고 예전에 1대1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약간 다르게 대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네, 저하고는 맞습니다. 대화가 약간 정책 성향이 다른데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뭐 갑질 논란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면이 완전 바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읽어낸 거죠. 네. 다시 한 번 더 청문회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힘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청문회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의 이면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검증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 또 여야가 또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좀 많이 궁색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해운의 캐비넷이 두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해운 후보자가 그래도 나름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했잖아요. 20년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저런 다 동료 의원들의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해운의 뭐 황금폰, 이해운의 캐비넷, 이해운의 황금수첩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좀 본인들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명은 그림이 매우 안 좋다 이런 말씀. 그러나 청문회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혜원 후보는 이갈고 잘할 것 같다. 고집과 명분은 다르다. 구경의 차원님. 김봉선님께서는 대통령님의 판단이 최고다. 콩나물님은 맞죠. 일을 시켜봐야죠. 이재명 대통령님을 믿고요. 이렇게 주셨고요. 크리스탈님은 이혜원 장관 임명해야 한다. 혹시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건 아니겠죠? 본 마음이 그런데 혹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지명 철회다라고 우리가 좀 각인이 많이 돼 있고 그게 또 명분상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국힘이 저렇게 갑자기 이제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거를 와, 이게 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네이클로버님은 뭐 역시 이혼 갑질 너무 싫다. 그리고 국힘은 예훈이 사퇴할 줄 알았겠지. 은하수님은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갈수록 꼬인다. 국힘당 이런 말씀. 국힘당 내 얼굴에 침 뱉기. 그리고 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일도 인사청문회 계속 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호소 뒤에는 너희들 안 따르면 우리 임명할 것이야 라고 또 내가 느끼기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는 지켜는 보자. 지금 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은 보면은 심각한 게 많죠. 사실 네.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데 어쨌든 해명도 있을 것이고 이혜훈 후보자도 나 해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명을 지켜보고 뭐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마냥 이혜훈 후보 편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예산처, 이쪽 새로 생기는 기획 예산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비전 같은 걸 듣는 자리가 될 건데 그 해명 보고 뭐 석연치 않으면 뭐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 여론을 무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정치라는 게 정말로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종합예술이다. 이혜훈 당장 쫓겨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되는데 국힘이 나서가지고 살려준다는 느낌. 국힘에서 저렇게 안티를 걸어버리니까 싫고 밉던 이혜훈이 갑자기 국힘에서 아예 아웃시키니까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저는 이 묘한 상황. 제가 볼 때 이제 국힘 쪽에서 제시한 그 증거라고 하는 게 솔직히 결정타가 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주저앉힐 수 있는 치명적인 건 없었습니다. 흠집은 많이 낼 수 있었어요.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거 아닌가요? 자기 아들이 거기에 그건 과거에도 자격이 나왔던 없는데 부분입니다. 예. 네. 과거에도 나왔던 부분이 그래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네, 예. 결정적인까지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거 뒤지면 국힘당에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이참에 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는 것도 전수조사 한번 좋을 것 해보면 같아요. 네, 찬성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시아버님 평소에 정책 성향은 굉장히 원칙적인데 왜 이혜원 의원이 정문에 관련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문에까지 지켜보자.
저는 이 세 분이 강경파들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해운 후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비리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르르 나온 걸 보고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쫙 있잖아요. 한 명씩 한번 장관지만 해보는 거예요. 주진우 법무장관 말고 또 우르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너 뭐 해봐 우르르 나올 거. 이미자 뭐 해봐 우르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약간 EJ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말씀 주셔서 여러분들도 참고하고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 또 집권 여당은 내일 어떻게 또 호소를 할지 국힘당이 저렇게 이제 빠져 있으면 결국 임명 쪽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국힘의 생각인지 이런 거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